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그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성심성의껏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1부에서 상담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부에서 전화 많이 연결됐으니까 2부에서는 전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1부와 2부 계속 연이어서 가기 때문에 자, 1부에서 못 됐던 분들은 제가 2부에서 상담해드리고 또 추가로 2부에서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여러분들 종목들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전화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2-3772-0269번과 0279번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1부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2부에서도 역시 제가 좀 간단하게 코멘트만 좀 달아드리면서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을 보면은 그 전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던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등장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저점을 좀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에서는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하고 종목들은 좀 흐지부지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으로 진입하는 이 자리에서는 주가의 종목들의 탄력이 좀 붙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초입에 있던 장이 바로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금요일날 종가 확인하셨죠? 상승으로 다 마감이 됐거든요. 한 가지 중요했던 건 바로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확인했듯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어요. 원래는 부진하면 주가가 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얼마 전에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부담이 돼서 연준 의원들이 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좀 위협적인 발언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다음의 카드는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인하와 동결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좀 안도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코멘트를 붙였던 게 뭐였냐면 고용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 물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용 상황이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바로 그 지표가 나왔던 겁니다. 고용이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래서 어제 기술주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더 좀 약간 부담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간밤에도 애플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저점에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의 상승으로 마감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서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질 때가 기회가 아니라 지금은 떨어지는 종목들이 이제 저점을 잡고 좀 올라갈 때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수의 흐름은 상승으로 잡혀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은 위쪽으로 2,750포인트를 넘어서 2,800포인트를 넘어가는 자리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 다음 주에도 역시 좀 기대를 하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2부에도 지금 전화 연결 좀 많이 되어 있고 신청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신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지금부터 연락주세요. 자, 그럼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현대오토 해보고요. 네. 15만 1,000원에 비중 5%입니다. 15만 1,000원에 비중 5%예요. 예. 그래요. 이거 혹시 언제쯤 사셨을까요? 예, 4월 8일인가 10일쯤에 네. 약간 올라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거래가 조금 더 터지면서 약간 올라가는 날이었거든요. 4월 7일, 8일경에
8일이 네. 8일인지 10일인지 그때 아, 그래요. 그 시기에. 제가 볼 때 요 예. 자리네요. 이 자리에. 그죠? 자, 그리고 예,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눌렸다가 다시 반등 줬는데, 최근에 보니까 17,000원을 넘어갔었어요. 이게 네네. 좀 아쉽네요. 그때 좀 팔 걸 약간 후회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저는 원래 목표가를 한 18만 원을 잡고서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뭐 그 이하라도 매도를 하면 괜찮겠는데 지금 네. 보니까 장중에 너무 변동이 커서 네.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나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물량을 늘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종목 교체가 나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일단은 18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잡아서 간다라는 건 이제 처음에 이 종목을 단순하게 그냥 매수하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를 네. 잡고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네. 이제 시장은 항상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꼭 18만 원 가격이 아니라고 해도 지난번에 17만 5천 원 가까이 왔다가 지금 빠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왔을 때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노리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아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도 이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이 그때 가격보다 지금 내려와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 이제 30일 날이죠. 4월 30일 날 이때는 정리를 한 번쯤은 하셔야 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차트를 좀 혹시 주로 차트를 좀 보시나요? 아니면 종목을 선택할 때 좀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어떤 쪽이세요? 둘 다 봅니다. 둘 다 보세요. 그런데 네. 왜냐면 지난 화요일 날 이제 4월 30일이죠. 이때 분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분산. 잘 못 들었습니다. 매집과 분산. 예. 네. 그 지난 4월 30일 날 분산이 됐어요. 분산이 됐다는 건 이제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때 분산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장중에 아마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만약에 차트를 좀 봤다면 분산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매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봤을 텐데 이거를 아마 못 보셨거나 아니면 좀 대수롭지 않게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그죠. 네.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이제 현대오토모의 에버 이 회사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목표 가격을 18만 원을 잡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아래로 잡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17만 원 정도가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 이 가격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목표 주가를 세울 때 18만 원보다는 17만 원을 목표 주가를 세우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목표 주가를 세울 때 이 매물대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예. 매물대를 볼 때는 17만 원 정도가 매물대가 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팔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오토메이버는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제 현재 그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즉 주가가 14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 17만 원 정도에서 저는 그냥 빠져나오고 이건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점에서 그냥 한 번에 올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7만 원 목표 주가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반등 바로 안 나오고 밀린다면 14만 5천 원 정도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시젠이요. 네. 네, 22,25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22,250원이세요? 네네. 제가 지금 이제 시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살짝 이제 좀 겁이 났어요. 왜냐면 예전에 시젠을 상담하실 때 대부분 얼마에서 상담을 많이 받으셨냐면 13만 원, 14만 원, 막 15만 원 이때 상담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다행히도. 네. 좀 너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제 기준으로는. 맞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 눈으로 봐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시젠이 지금 현재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젠은 이제 진단키트 사업을 하고 있는 그죠? 이런 이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실적을 보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죠. 보면 이제 순이익이 막 진짜 5,300억까지. 그죠? 네. 그런데 2023년도에 보니까 어때요?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 적자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속 이익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번 이익은 뭐 이 앞으로의 이익에 보면은 별로 세 발의 피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실적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시제는 지금 보면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얘기하듯이 말씀하셨듯이 이 종목은 그냥 이제 어떤 기업의 지금 현재로서 어떤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보다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에서 꽤 오랜 기간이죠. 지난해 7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저점을 계속 좀 잡아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2만 원대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 부분에서는 좀 저점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 혹시 뭐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은 아니죠? 예, 길게는 안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대에 진입하면 그때 수익 내고 잘 빠져나오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다만 길게 가져가시지는 마시고요. 네. 손절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손절가를 아래로 예. 본다면 솔직히 그 짧게 본다면 2만 1천 원 정도로 잡고 가긴 해야 돼요. 근데 네. 제가 굳이 처음에 얘기 안 했던 이유는 저점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여기에서는 손실을 볼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드린 건데 네. 어쨌든 손절가는 2만 1천 원 정도 잡아 놓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컴트로스요. 네. 저기 12,750에 70%요. 12,750원이세요? 네. 이거 오래됐군요. 네, 오래됐어요. 혹시 매수를 네. 지난해 매수하셨어요? 예, 그때 여기 방송 보고 한 15,000원, 19,000원 갈 것 네. 같다 해서 얼른 좀 단타 치고 나오려고 네.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네. 지금 근데 방송에서 아마 이제 하루에도 방송에서 종목 추천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 네네. 않아요? TV만 틀면은 다 방송 이제 종목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정말 하루에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제 한 100종목 정도 추천이 나올까요? 되게 많은 종목들이 추천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TV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거의 뭐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종목들에 대한 뭐 추천들이 나오거든요.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한 종목을 또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을 봤지만 그 중에 캠트러스라는 회사가 내 마음에 또 들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때 그 당시에 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 그래서 네네. 이 뭐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주가가 한번 봐야 돼요. 이 주가를 추천을 했을 때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는가, 이미 많이 올라왔는가, 아니면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방송에서라든지 많이 언론에서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게 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요. 이 종목을 많이 추천하니까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능력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종목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캠트러스는 얼마 전에 이제 그때 매수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고요. 그리고 지금 네. 보면은 이제 앞선에서 이쪽에서 지금 한번 거래가 들어왔다 이제 한번 올라갔다 빠져버렸잖아요. 이런 자리를 바로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앞선에 고점이 나왔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 수익도 잘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캠트러스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매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캠트러스 실적을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도 이렇게 크게 막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자리가 이제 지난 11월이죠. 11월 달에 여기 저점이 5,100원 정도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점을 잡고 좀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캠트러스는 지금 말고 위쪽으로 10,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 그러면 물타기는 해도 되나요? 지금 비중이 70%예요. 이 종목을 물타기 한다면 100% 사셔야 돼요. 그죠? 이 종목 주총 참여하시려고요?
주주총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나머지 30%라도 건지라는 거죠. 나머지 30% 이걸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사실 이게 회복을 이제 본전을 회복한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다른 종목들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한번 보세요.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이 종목 안 올라갔는데 약간 뭐 부럽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 느낌이 그래서 들잖아요. 이렇게 그죠? 갖고만 있으면 네. 이 단가가 올까도 싶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10,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이제 보시되 다만 이제 30% 현금이 있다면 이거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종목을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것보다는 네네. 다른 대안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이게 뭐 10,000원까지 왔다고 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뭐 10,000원 왔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가격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꼭 연락 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가져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세트레가이고요. 어떤 거요? 세트레가이. 아, 세트레가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7,000원에 10%. 37,000원에 10%요? 예, 전 처음에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이거 네. 손실이 큰 줄 알았어요. 아. 손실 중인 줄 알았어요. 되게 뭔가 좀 약간 좀 자신감 없는 목소리여서 수익 많이 몸이 났네요. 지금 좀 안 좋았어요. 아, 예, 그러세요? 아유, 수익이 그렇군요. 좀 났다가 음. 빠졌는데 장기로 가져갈 건데 네. 얼마쯤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장기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죠? 네, 장기로 좀 갈까 싶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장기로 가는 네. 것보다는 이제는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아, 예. 네, 세트레가이가 이제 물론 나한테 수익을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많이 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만큼 기대도 크고 내가 이걸 조금 앞에서 10%가 아니라 30%, 40%, 50%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솔직히. 네.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건데요. 잘 가는 종목한테 뭐 이제 더 매수를 해서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가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세트레가이는 힘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 종목은 이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만 원 가격을 손절가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위쪽으로 55,000원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죠. 지난번에. 그렇죠? 예, 몰랐어요. 58,000원까지 갔는지는. 그쵸. 58,000원 최고점이었는데 55,000원 위로 한번 올라갔다 빠진 거거든요. 보면은. 네. 그래서 55,000원 저는 이제 55,000원 위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45,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또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때 사는 게 낫잖아요. 계속 끌고 왔는데 지금은 수익이 커졌다가 갑자기 45,000원 밑으로 떨어지고 하면 나는 그 다음에 35,000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이 났을 때 좀 이제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서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잘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서 또 수익 내고 또 이 종목이 좋은 자리가 왔다, 좋은 가격이 왔다, 그러면 다시 그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조금 교체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세트레가이는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영풍이고요. 영풍. 네. 예, 매수가 44만 원에 네. 30%요. 44만 원에 30%예요. 예, 예. 이거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 진짜 이거. 자, 일단 지금 매수를 혹시 언제쯤 하셨나요?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한 서너 달 됐나? 음.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 종목 혹시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저기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PBR도 0.2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좀 아, 저렴한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그래요. 예. 자, 요즘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죠? 밸류업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좀 구체화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겠다고 했는데 월초에 보니까 이제 2일 날이었나요? 그때 보니까 그 전에 내용하고 별로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풍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저PBR 종목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 보니까 0.25 정도 이 PBR 수준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예. 또 그 전에는 0.29 그리고 0.3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PBR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섞어서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가운데서 이 저평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지금 2023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 적자를 기록한 뒤에 기업의 저평가를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좋은데 그런데 현재 PBR이 0.2배에서 0.3배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실적이 적자인데 PBR이 0.2에서 0.3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이익이 좀 나는 그죠? 거래죠. 예. 네. 그래서 PBR이 낮은 이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옥석은 가려서 이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저PBR 관련주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이번에도 이제 거의 뭐 이거는 자발적인 어떤 참여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풍은 사실 그럴 여지가 지금은 좀 없어요. 얼마 전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이걸 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뭔가 자발적인 참여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실은 보지 않고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좀 많이 높은 가격은 아니고 한 45만 원 정도 가격에서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매매는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빠져나오시면 종목 교체로 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5만 원.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종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고영이고요. 네, 21,900원에 30%입니다. 21,900원에 30%세요. 네. 자, 이게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 2월 말쯤에 샀죠. 네. 아, 그 2월 다음부터 말에. 계속 빠지네요. 진짜 그때만 해도 잘 갔는데 주가가. 네, 뭐 길게 안 봤는데 네. 바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손절을 못했습니다. 길게 안 봤으면 바로 빠졌을 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가 장기전으로 가려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네. 뭐 기다렸다가 밑에서 추가 매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애초에 이제 좀 많이 그 당시에 탄력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에요. 고영이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시세가 좀 많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종목을 매매를 좀 단기로 했다면 이제 네. 이 방향은 두 가지잖아요. 사고 나서 바로 네. 올라가든 아니면 사고 나서 바로 빠지든. 그죠? 근데 네. 보면은 보통 사고 나서 올라가는 생각들밖에 안 해요. 매수할 때. 이 빠졌을 네. 때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네. 종목을 매매하면서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올라갔던 적이 많아요? 아니면 매수하고 나서 바로 하락했던 적이 많아요? 뭐 빠지는 게 좀 더 많죠, 많겠죠. 그죠? 예, 맞아요. 네. 확률적으로 본다면 참 희한하게 매수하고 나서 하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락의 확률이 더 높은데 상승에 대한 생각만 하고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올라갔을 때 대응은 그냥 어느 정도 생각을 해도 뭐 수익 조금 나면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떨어졌을 때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은 일단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비중도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네. 21,900원의 가격의 이 종목이라면 금액도 좀 클 것 같은데 맞죠? 네,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손절을 해서 막 가는 그런 상태로 대응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뭐 장기로도 가져갈 네. 생각이긴 하는데 어쩔 그쵸. 수 없이라도 네, 맞아요. 이게 뭐 좀 내리막일 것 같아가지고 언제쯤 다시 올라올까도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은 좀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쨌든 전방산업 자체가 반도체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고영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시세에 올라왔다가 한 눌렸어요. 근데 요 근래 보면은 이제 IT 반도체 쪽의 대표주들이 삼성전자 국내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네. 엔비디아가 요즘에 막 이제 좀 흔들리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는 이제 힘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반도체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업종이고 투자를 많이 해야지 성과가 나오는데 투자를 많이 하려면 금리를 어쨌든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영은 14,000원 정도까지 떨어져도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길게 본다면 매수가가 21,900원이니까 나중에 22,000원에서 탈출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올해 중엔 될까요? 기간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1, 2개월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연말까지는 최소한 좀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시세가 지난번 앞전에서도 보면은 시세가 뭐 한두 달 안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우리가 꼭 어느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제 비중도 많고 하니까 잘 끌고 가셔서 손실 없이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서 22,000원 목표주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리나 그 시기가 좀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네, 이건 저는 가져가야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물량 그대로만 가져가세요. 네. 네. 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용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뉴프렉스 뉴플렉스. 네. 7,300원에 50%입니다. 7,300원에 50% 매수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좀 경쾌하네요,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런, 좀 묻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뉴플렉스 매수하셨는데, 와, 이게 타이밍을 보니까 이 바닥을 잡고 있을 때 사신 것 같아요. 맞나요? 최근에 사신 거 맞나요? 네, 운이 좀 좋았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좀 좋으셨다고요? 이게 네. 이런 얘기가 있죠. 운도 실력이라고. 네. 계속 운만 따라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뉴플렉스를 그냥 운으로라기보다는 저점을 잡고 있는 이제 뭐 상태였거든요. 혹시 근데 뉴플렉스가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 뭐 따로 생각하신 뭐 이제 뭐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올 뭐 하반기쯤에 네. XR 기기나 비전 프로 그런 거 좀 출시를 하면은 그럼 그 수혜를 이유. 좀 줄 수 있는가 싶어서 샀습니다. 사실 제가 뉴플렉스처럼 이제 XR 관련기 이제 관련주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주로 주가가 또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제 이 XR 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상담하면서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주변에 이제 그 계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만약에 네. 스마트폰을 뭐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망가지면 스마트폰을 다시 사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냥 없이 네. 다니실 거예요? 사겠죠, 다시 그죠? 사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네. XR 기기의 경우에는 혹시 출시를 하면은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 고민이 되죠. 약간 고민이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XR 기기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구글에서도 이제 앞선 기계가 나왔었고, 근데 이 기계를 보통 이제 구입을 하신 분들이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구입하신 분들이 주변에 없죠, 그죠? 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필수품과 필수품이 아닌 이 품목들에 대한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이 애플의 경우에도 이제 애플이나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XR 기기를 출시한다고 해서 그 XR 기기가 엄청나게 실적을 끌어올리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필수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뉴플렉스나 이런 이제 그 XR 관련 기기들은 사실 우리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테마적인 요소로 주가가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뉴플렉스는 이제 하반기에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 전에 올라갔다가 아마 또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제도 애플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뉴플렉스나 이런 회사들도 어찌 보면 애플 관련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저는 9,000원 정도 이 가격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저는 단기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정미련이 남으시면
비중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9,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한번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플렉스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강연회 일정 화면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안양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아래에 지금 주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안양 인성플러스 연구소 9층 901호에서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요, 제가 서울역으로 갑니다. 서울역 11번 출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서울역 스페이스 쉐어 2층 사파이어홀에서 일요일 날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지금 확인을 하셨겠지만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원래 토요일의 경우에는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마시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여러분 이 강연에 참여하실 때 강연의 그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아요. 강연회 하고 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면 자리를 찾기도 굉장히 좀 민망하고 저보다 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좀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연회에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뭐 한 번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강연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계신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좀 잡아드리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드리는 그런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내일도 역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많이 좀 참여해서 여러분들 좀 실력을 좀 키워가는, 많이 배우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 10시에는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 채널이 아마 뜰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면 월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이 온라인 방송이 또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건 이제 이 방송은 주말 동안의 중요한 일정들을 좀 정리해 드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정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를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서 제가 대응 전략까지 좀 세워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이제 딱 월요일 날 저녁 10시에 이 방송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꼼꼼하게 짚어서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역시 무료예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그냥 딱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일정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시에 제가 가잖아요. 끝나고 바로 갈 거니까요. 네, 뭐 현장에서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혁입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JNTC이고요. 네. 19,800원에 8%입니다. 19,800원이세요? 예. 자, 그리고 그 비중이 지금 8%라 그랬나요? 예. 예. 8% 비중 사셨군요. 자, 그러면 지금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이 종목은? 금요일 날 했는데요. 네.
그 5일선, 11선, 21선이 이격도가 줄여져 갖고 네. 거기에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해서 아. 좀 들어갔습니다. 예. 이평선이 지금 이제 지금 모이는 구간에서 반등 예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군요. 예.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평선이라는 게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많이 봐왔던 지표예요. 그죠? 그래서 예. 5일선과 이제 11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 다 이제 보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해서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주식을 움직이는 건 누굴까요? 외국인일까요? 기관일까요? 아니면 개인일까요? 세력이겠죠. 세력. 그죠?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주가를 움직이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기관 쪽에서.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세력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이제 세력이 만약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세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이제 그런 큰 종목들은 못 움직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특징이 좀 위험한 종목들이죠.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을 많이 움직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세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건 추측이죠. 여기에 어떤 네. 세력이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어쨌든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일 텐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가를 움직일 때 이평선을 보고서 매매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할까요? 외국인과 다른 것도 기관들은 많이 참고하겠죠. 네.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평선을 보고서 그 기관 쪽에서는 투자할 때 이평선을 보고서 투자를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평선을 보는 건 어쨌든 개인들이 좀 주로 이평선을 많이 보는데 즉 뭐냐면 이평선은 흐름을 의미하죠. 정별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단기 이평선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장기 이평선이 네.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배열은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하고 뒤집혔을 때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즉 이제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는 추세를 볼 때 이평선을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볼 때 이평선을 보면서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평선을 100% 신뢰하면서 매매를 하는 건 이제 좀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JNTC는 지금 이제 어쨌든 금요일 날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문의를 주신 건데 이 종목은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어쨌든 손절가를 잡고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죠? 네. 이전에 앞전에 적자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흑자 전환이 되긴 했는데 가격 중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 가격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흔들리는 가격대. 그런 가격대가 있는데 JNTC의 경우에는 18,000원 가격이 바로 그런 가격이에요. 심리가 흔들리는 가격. 18,000원 가격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투매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18,000원을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목표 주가를 볼 때는 이제 사실 앞전에서 거래가 한번 이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거래가 증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세가 나올 때 앞전보다 시세가 좀 작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이제 JNTC는 위쪽으로는 22,000원 정도까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래로는 18,000원, 위쪽으로는 22,000원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 주가 잘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대응 잘하시고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일진전기고요. 일진전기요. 예, 예. 네, 매수가격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23,350원이고 네, 그 비중은 30% 됩니다. 23,350원에 비중 30%예요. 예, 예. 자, 이거는 혹시 언제 사셨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그래요. 보니까 구리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일진전기도 같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그럼 이 종목을 혹시 어느 관점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매수의 포인트가 있다면 구리 가격 상승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이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그 구리 가격도 구리 가격이지만은 네. 이제 변압기 쪽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AI? AI 그쪽하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연관돼가지고 들리는 소리로는 이제 사실 일진전기가 더 그룹주고 네. 일반 이렇게 좀 네.
저 뭐라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네. 괜찮은 회사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장기 투자해볼 생각으로 한번 아, 근데 샀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예. 구리 가격이 어제 오늘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진전기 같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 때문에 일진전기도 이제 거의 수혜주로 전력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니까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일진전기처럼 이제 이런 이제 AI 쪽이라든지 아니면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일정이나 내용들 이런 뉴스들이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네. 실제로 제가 한 2달 정도 전부터 이제 강연회,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고 있잖아요, 주말 동안에. 그죠? 네네. 오프라인 강연회 했을 때도 한 2달 정도 전부터 이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거기서 구리 가격도 있고요. 얘네들 상승하면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가게 될 텐데요. 그 종목들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좀 관심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저도 이런 얘기를 2달 정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뉴스가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그때 매수를 하셨다는 게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그래 좀 떨어져도 장기로 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주가라는 건 이제 앞으로의 일을 미리 땡겨서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네네. 그래서 이미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증대됐고 거기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뉴스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일진전기는 지금 현재 손실이 아니라 지금 수익이잖아요. 예. 그 앞전에 한번 반등 딱 줬을 때 금요일날 지난주죠. 지난주에 수익 내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좀 아쉬운 거고. 지금은 이제 한번 쉬어가다 보면은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지만 아래로 누르면서 또 횡보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제가 이제 아래쪽으로는 19,000원 정도 자리를 이제 그 손절 가격을 좀 잡으시되 만약에 월요일장에 이제 반등 주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을요? 수익 이제 월요일장 반등 주면 수익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갑자기 흔들려서 떨어지면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23,000원 위쪽으로 이거는 장기전으로 지금 갈 때는 아닙니다. 많이 떨어지면 그때 장기전으로 가시고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23,000원 위로 넘어가면 그때 정리 한번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 챙기고 많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세요. 그렇게 이렇게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민정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27만 5천 원에 15%요. 27만 5천 원이요? 네. 제가 살짝 걱정을 했어요. 네. 손실이 좀 크실까 봐. 네네. 근데 다행이긴 한데 네. 이거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네. 많이 올랐다가 또 바닥인가 싶어서요. 바닥인가 싶어서요. 네. 근데 바닥이라는 걸 알 수는 아직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바닥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럼 떨어지면 네네. 사면 되는데. 근데 지금 요즘에 그 전기 2차 전지 쪽이 있죠. 예. 그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 2차 전지 쪽은 어때요? 지금 상황이 좀 좋아 보이세요?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보면 그렇고. 맞아요.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야 네네.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좀 좋지 네.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 쪽을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강연회에서 진짜 자세하게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포스코프체엠은 수익에서 좀 짧게 저는 정리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많이 빠졌지만 저도 길게 안 보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어느 정도로 짧게 보냐면 29만 원 네. 넘어가면 그때 파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빨리 대응하시는 게 이거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도 30만 원 조금 넘었다가 빠져서. 그러세요. 근데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수익을 좀 내셨나 봐요. 근데 다음에도 아니요, 처음 샀어요. 그래요? 다음에는 어쨌든 이번에 올라오고 정리 잘하면 다음에는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거는 좀 놔두시고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9만 원 넘으면 매도 네, 맞아요. 해야 될까요?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그냥 분할로 계속 매도하시면 돼요. 네.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매도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요. 39만 네. 예. 비중은요? 10%입니다. 10%세요. 네, 예. 자, 지금 보니까 39만 1,000원이고 자, 앞에서 지금 통화한 거 들으셨죠? 예. 포스코 듣고 피처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예. 같은 같은 생각으로 매수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맞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테슬라에서도 인원들을 많이 감축을 했잖아요. 예. 그죠? 전기차 충전소 이제 사업팀을 아예 다 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원 감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회사예요?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철강하고 뭐 전기하고 다 하는 네,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철강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포스코홀딩스 하면 철강보다 2차 전지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기본이 철강입니다. 그렇다면 포스코와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같이 놓고 같은 생산에서 주가 비교를 했던 기업이 뭐 있었는데 바로 현대제철이거든요. 철강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근데 현대제철은 지금 네. 주가가 어때요? 지금 바닥을 계속 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포스코홀딩스는 단순하게 2차전지 쪽 때문에 올라갔던 그 부분이 2차전지 쪽 때문에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기본 철강 쪽에서 본다면 같은 어떤 업황에 있는 종목은 지금 여전히 지금 아래쪽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의 의견하고 저는 동일합니다. 이 종목은 오래 보지 마시고 위쪽으로 저는 42만 원 정도 선에서는 좀 빠르게 수익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길게 보다가 지금 현재 수익인데 손실로 바뀌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42만 원 짧게 목표 주가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못한 그 상담들은 다음에 또 이제 참여를 하시면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방송 끝났으니까 바로 그쪽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잠시 후에 안양 인성플러스 연구소 9층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